아랍에미리트에서의 마지막 비행 근무를 마치고 떠나는 미모의 승무원이 있습니다. 그녀와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은 눈물을 참으며 작별의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녀는 오늘을 끝으로 UAE 두바이에서의 생활을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는 종로에 있는 에미레이트 항공 한국지사로 발령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걱정과는 달리 그녀는 한국 생활이 매우 만족스럽다고 하네요. 한국지사에 발령나지 않았더라면 평생 후회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랍 승무원인 그녀가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을지 궁금하시죠?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파 씨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그럼 오늘의 감동 스토리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공짜.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랍의 최대 도시 두바이에서 자라 현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파라고 합니다. 저희는 대부분 가고 싶은 나라 혹은 가보지 못한 나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때 지인의 말을 참고하거나 혹은 SNS 등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참고하는데요. 이것이 요즘은 너무나 당연하다고는 하지만 가짜 뉴스나 거짓 정보에 의해서 그 나라의 장점들이 단점에 의해 가려지는 현상도 나타나고는 하는데요. 저 또한 그랬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행에 관심이 정말 많았고 해외 각국에 돌아다니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의 진로는 항공 쪽으로 잡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승무원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항공과에 진학하게 되었고 중동 제1의 항공사인 에미레이트 항공에 인턴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저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너무나 부러워했죠. 에미레이트 항공은 아랍에서도 가장 메이저 항공사이지만 특히 전 세계 승무원들이 가고 싶어하는 항공사 복지 1위로도 뽑힌 최고의 회사입니다. 물론 저는 인턴이라 정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고 실전 경험은 너무 힘들었어요. 대학교에서 배운 거와 달리 실제로 승객분들을 상대하는 일은 변수가 너무나 많았고 제가 처음 국내 비행을 할 때는 기내식을 잘못 내어가기도 하였고 음료 주문도 잘못 픽업하는 실수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학교에서 교육으로 배우는 것과 실전은 너무나도 차이가 커서 저는 승무원과 맞지 않는 건가 하면서 자책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천지 차이였어요. 항공사의 승무원은 기업의 얼굴 같은 존재들이니까 항상 밝은 미소로 손님을 응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 불편해하는 것을 알아채서 불편 요소를 제거해주는 사람들이라고 선배님들이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직속 선배님께서는 제가 잘못했을 때는 엄하게 혼내셨지만 제가 힘들어할 때 진심 어린 위로도 잘해주셔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성공을 했고 저는 당당하게 에미레이트 항공사의 식구가 되어 너무나 기뻤어요. 정직원이 되니 국내선 비행만 하던 저에게 국제선 비행을 할 기회가 생겼어요. 국제선은 국내선과 다르게 도착한 나라에서의 데이오프라는 시스템이 있어 3박 4일 정도 그 나라에서 자유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승무원의 최고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들뜬 저를 보시고 직속 선배님께서는 놀러 가는 게 아니고 너는 일을 하러 가는 거라며 다시 한번 저를 다독였어요. 제가 승무원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던 세계 여행이라는 꿈을 드디어 이루게 된 거나 마찬가지였죠. 저의 첫 국제선 비행은 일본이었고 후쿠오카 국제공항을 가는 일정이었습니다. 저의 첫 해외 여행이었으며 들뜬 마음으로 비행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저는 일본으로 가는 첫 국제 비행을 탑승하였고 그동안 국내선에서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장거리 비행도 무사히 종료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는데 제가 커뮤니티에서 들었던 일본과는 조금 달랐어요.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일본이라는 말과는 달리 사소한 거에서 조금씩 불편했어요. 3박 4일 동안 데이오프를 받았지만 저는 첫 해외 비행이라 잘 몰랐기에 환전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요. 후쿠오카 공항 근처에 있는 식당은 현금 결제만 가능한 식당이 많았어요. 근처 관광지의 노점상들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유명한 식당이라는 곳조차도 현금만 가능하다는 게 저는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3박 4일 일본 일정을 마치고 허브 공항인 두바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첫 국제 비행을 마치고 회식을 했습니다. 저의 직속 선배님께서 첫 국제 비행이 어땠냐고 물어보셨어요. 생각보다 일본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불편한 점이 많았다면서 불평 아닌 불평을 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선배님께서 원래 아시아는 한국으로 가야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일본을 가기 전 주위에서도 일본 가면 좋을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선배님이 한국이 좋다고 말해주시는 것도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결국 주위 사람들의 말보다 내가 경험하는 게 빠르겠구나 싶었었죠. 그렇게 저는 시간이 지나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제 비행 계획이 잡혔어요. 그랬더니 선배님께서 저에게 드디어 한국에 가보네. 부럽다며 잘하고 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저렇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해 알아봤어요. 한국은 경제 성장을 빠르게 이룬 선진국이며 굉장히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알아보고 있는 와중 세계에서 보기 드문 휴전 국가이자 분단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인데 좋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을 한 번이라도 갔다 왔다던 선배님들의 말에 의하면 한국에 가면 상상 이상으로 놀랄 거다. 얼마 전 내가 다녀왔던 일본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계 최대의 항공 및 항공사 서비스 비교 사이트인 스카이트랙스와 공항의 서비스 질과 사용자 불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에어 헬프 사이트에서도 한국 항공과 한국의 공항들은 상당히 높게 평가되어 있으며 그중 인천공항은 2023년 세계 공항 순위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자료와 주위에서 한국은 좋다고 말하였지만 저는 일본을 기대하고 갔다가 실망을 한 경험이 있기에 저는 큰 기대 없이 한국행 국제선 비행을 준비했어요. 그렇게 한국행 비행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조금 놀랐어요. 비행을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엄청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인형까지 줘가며 아이를 아무리 달래도 울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근처 좌석에 앉아 계시던 중년의 한국인 여성분께서 다가와 저 대신 아이를 달래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귀신같이 아이는 울음을 멈추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사탕 하나를 가져와 달라고 하시더니 아이를 진정시켜 주셨어요. 저는 그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많은 비행 경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처음으로 고객님에게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무사히 착륙하였고 저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서로 먼저 내리겠다는 승객이 한 명도 없이 맨 앞에 승객들부터 차례대로 질서를 지키며 줄 서 있더라고요. 승무원들의 안내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의 매너 있는 한국 승객들에게 감탄했습니다. 승객분들의 뒤를 이어 저는 선배님들과 함께 인천공항에 내렸는데요. 공항의 크기와 현대적인 건물에 압도되었고 아랍에서도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스마트 시스템에 정말 놀랐어요. 제가 여러 아랍 공항을 돌아다녀 봤지만 한국에만 있는 스마트 항공권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저희는 직업의 특성상 여권의 아날로그화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는 게 정말 편리했어요. 체크인뿐만 아니라 수화물을 위탁하는 과정에서도 제 수화물이 나오면 체크인했던 항공권 시스템에서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정말 미래에서 온 줄 알았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왜 인천공항이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는 서비스였어요. 이러한 편의성은 전 세계 모든 공항에서도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저희 아랍도 한국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진화는 빨랐지만 최신식 건물이 아니라 낡은 건물과 시스템인 곳도 많거든요. 하지만 인천공항의 안내 로봇은 공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서 한국에 처음 왔더라도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었고 공항뿐만 아니라 한국 여행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에 연속해서 놀랐어요. 로봇이 있는 식당뿐만 아니라 잠깐 잠을 잘 수 있는 수면실, 정말 좋은 공항에만 있다는 세탁소, 심지어 샤워 시설까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놀랐던 건 화장실이었어요. 세계 어느 공항에 가도 저는 여자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한 건 처음 봤어요. 혼자 사는 여자들만 봐도 남자들보다 더 정리를 안 하고 산다는 사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자 화장실이 깨끗한 거에도 놀랐지만 화장실 안의 편의성도 너무 놀랐어요. 화장을 고칠 수 있는 파우더룸, 아기를 위한 베이비룸 등 정말 저희 집 화장실보다 좋더라고요. 선배님들이 해주었던 말과 커뮤니티에서 읽은 글이 거짓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낮게 평가되었다는 생각조차 들었어요. 그렇게 숙소로 이동하는 과정에 공항과 연결된 지하철을 이용하였는데 저는 정말로 놀랐어요. 아랍은 바깥 날씨뿐 아니라 지하철도 매우 덥기 때문에 땀이 마르질 않는데요.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로 시원하고 내부도 쾌적하고 좌석도 엄청나게 넓더라고요. 숙소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너무 편리하고 쾌적했어요. 그렇게 숙소에 도착하였는데 정말 제가 커뮤니티에서 잘못 알아보고 온 걸까요? 아니면 제가 한국을 너무 낮게 생각했던 걸까요? 공항만큼 호텔도 정말 너무나 놀랐어요. 깔끔하면서도 웅장한 현대적인 건물과 호텔에서조차도 체크인 시스템은 너무 편리했어요. 3일간 머물면서 제가 경험해본 한국 음식점은 어디든 깔끔하고 주문도 편리했는데 유일하게 정반대였던 종로의 광장시장이 떠오르네요. 종로는 특이하게 시장 한복판 길거리에서 음식을 팔았습니다. 일단 배가 고파서 외국인 손님들이 많은 가게 한 곳을 골라 앉았는데요. 제 동료는 납작 만두를 먹고 싶다고 하고 저는 국수를 먹고 싶어서 주문했는데
국수는 미리 삶은 건지 툭툭 끊기고 국물도 너무 짜서 맹물을 넣어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납작만두는 바로 구워서 주기 때문에 엄청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했더니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은 육회랑 빈대떡이라고 하더라고요. 바삭하게 기름에 바짝 튀겨진 녹두전은 맛있게 먹었네요. 그리고 사람들이 줄 서 있길래 우연히 사 먹게 된 꽈배기는 정말 신세계였어요. 그렇게 3박 4일 일정을 즐겁게 보내고 두바이로 돌아갔어요. 선배님께 저는 한국에서의 놀라운 경험을 말씀드렸어요. 왜 한국의 공항과 시스템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하셨는지 알 것 같다고요. 그 후 저는 한국지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1년 뒤 저는 한국지사로 발령나게 되었답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아시아권만 운행하는 비행기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3과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안 왔더라면 정말 후회했을 정도로 훌륭한 인프라와 좋은 사람들을 경험했어요. 이 글을 보는 여러분도 한국의 문화와 의식에 대해 많이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 경험을 공유합니다. 한국 공항의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정말 좋다는 아랍 승무원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파 씨에게 응원의 댓글을 아래에 남겨주세요.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감동 스토리였습니다.